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계약 시 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과 자유전공학부 정원의 대폭 확대로 기존 합격선 분석이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긴장과 불안 등에 시달리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위해 청주시가 심리치유의 날을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마음 돌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사 거래자금 수억 원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업종 특성상 현금으로 거래하는 일이 잦은데 동료가 돈을 인출하러 간 사이 차량에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선출직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도 해당되는데요. 이 때문에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때 업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한 도의원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입니다. 12대 도의회가 시작된 뒤로도 이 업체는 지역 학교들과 수의계약을 통해 현수막이나 상패 제작 등의 작업을 해왔습니다. 수주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됩니다. 지방의원과 지방의원 배우자는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업체의 경우 계약 금액이 모두 합쳐봐야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교육기관과 도의회 모두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거래했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것들 주문한 경우가 있거든요. 도의원 배우자분이신 거는 몰랐는데요. 계약 담당 부서는 업체 대표와 지분 관계 등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워낙 수의계약 건수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확인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2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경우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묻는 확인서를 받고 있지만 검증 절차 없이 전적으로 업체의 양심에 맡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소규모 금액의 경우 이마저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이걸 다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분석 정보까지는 업체한테 어떻게 요구를 할 수 없잖아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겸직을 하는 지방의원들에 대해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는지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졌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졌습니다. 의대 입학정원과 자유전공학부 정원의 대폭적인 확대로 기존의 합격선 분석이 무의미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더욱 세심한 진학 지도가 필요해졌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충북대 사대부고 3학년 교실입니다.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6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는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직접 주관하고 이른바 N수생도 지정학원에서 시험을 치르는 만큼 수험생들이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해볼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수능은 초대형 변수 2개가 동시에 등장해 진학 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대 정원이 충북에서만 130여 명, 전국적으로 1,500명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의 대형 변수는 국립대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대폭 늘린 점입니다. 충북대는 380명에 달하고 한국교통대는 94명을 배정했고 청주대도 45명을 모집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하고 그다음에 자유전공이 굉장히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이전 입시 결과가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전 자료는 거의 참고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 지원자는 충북이 11,400여 명으로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도 지난해보다 148명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7만 4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4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6월 모의평가 결과가 상위권인 이공계 지망생들의 경우 정시까지 염두에 두면서 수시에서 소신 상향 지원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에 자신이 없는 경우엔 수시 지원에서
안정권에 한두 개 꼭 지원을 해야 변수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영동 진천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이 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경부고속도로 영동 분기점에서 중부고속도로 진천 분기점을 연결하는 영동 진천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으며 사업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 남부권과 북부권 사이 거리를 직선화해 거리상으로는 23.9km, 시간상으로 21분의 단축 효과가 기대되며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응모 자격 논란이 빚어진 노승일 전 충남경찰청장의 충주지역위원장 인준을 보류했습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4명의 충주지역위원장 응모자 중 노 전 청장을 단수 후보로 선발했지만 김경욱 현 지역위원장 측이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해 오는 6일쯤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회사 자금 수억 원을 인출해 달아났던 50대 운전직 사원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금속을 되파는 업종의 경우 현금 결화가 많다는데 사업 실패 등으로 개인 빚이 늘어나자 눈앞의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큰 가방을 메고 유유히 걸어갑니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은행 앞에서 회사 동료가 회사 돈을 인출하러 들어간 사이 차량에 있던 현금을 갖고 달아나는 겁니다. 이 남성은 고물상에서 구리를 매입한 뒤 금속 공장에 되파는 경기도의 한 업체 운전직으로 일하는 55살 A씨로 올해 초 입사했습니다.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는 일이 많은 업종 특성상 직원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한 전국 은행을 돌며 돈을 인출하는데 입사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가 훔친 돈은 차량에 있던 6억 1천만 원 가운데 3억 3천만 원.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끌고 광명역으로 도주했고 물품 보관함에 돈을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인천에서 지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매한 뒤 대전으로 내려와 지인 집에 숨어 있다 범행 2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품 회수와 검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접수 초기부터 신속히 총력 수사하여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빚에 시달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계획 범행으로 본 경찰은 사용하고 남은 현금 2억 4천만 원과 중고차를 압수하는 한편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폭언과 협박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들은 심리적 압박감에 일상생활까지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충주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가동해 정신적, 육체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충주에 사는 50대 주취자가 보건소에서 욕설과 난동을 부려 경범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청주에서는 30대 공무원이 70대 민원인에게 강목으로 폭행당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 3년간 민원인들의 위법 행위는 매년 4만 건 이상, 폭언과 협박, 성희롱 순으로 많았는데 특히 폭언은 7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분증 달라고 하시면 던지시는 분들도 있고 반말도 많이 하시고 가끔 신청서 써달라고 하면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긴장과 불안 등 부정적 감정에 시달리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위해 충주시가 심리치유의 날을 마련했습니다. 시청과 읍면동 공무원 30여 명이 다도와 족욕 등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다양한 살림 프로그램에 나선 겁니다. 단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나마 업무를 잊고 마음 돌봄에 나선 담당자들. 충주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 치유 프로그램을 매년 1회 이상 진행하는 한편 악성 민원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와 법률 검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웃이고 같은 가족입니다. 서로 남을 배려하고 서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정 서비스도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시민의식이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악성 민원 방지와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지자체별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자구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엑스포 추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1월 청주에서 사무국을 개설한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조직을 확대하고 사무실을 영동으로 이전해 엑스포 상징물 개발 등 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부터 한 달 동안 개최되는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세계 최초의 국악 엑스포로 세계 30여 개 나라가 참여하며 97만 명의 관람객이 엑스포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대전과 세종의 아파트 매물 쌓이는 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은 제주를 빼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거래가 줄어든 곳으로 하반기 7천여 세대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부동산 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1,8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130여 건의 매물이 올라와 있지만 지난달 거래가 이뤄진 건 한 건에 불과합니다. 한 달간 매매 거래가 아예 한 건도 없는 아파트 단지들도 적지 않습니다. 매매 거래가 실종되면서 대전의 아파트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아파트 매물 증가율을 확인해보면 대전은 매물이 27.5% 늘어 세종과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매물이 많이 늘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 아파트값 하락이 이어지며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면서 시장에 내놓는 매물들이 거의 소화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매수력이 없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지금 줄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거래가 좀 일부 좀 되고 있는 지역은 급매물로 좀 저렴하게 나온 물건들이 일부 좀 소진이 되고 있고요. 아파트 거래량의 경우도 대전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는 10만 240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23.3% 상승했지만 대전의 경우 3,059건으로 0.2% 하락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거래량이 줄어든 곳은 대전과 제주밖에 없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나면은 오히려 이제 매매 쪽으로 이제 수요가 조금 이동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대전의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때다라는 심리가 좀. 상반기 이뤄진 대부분 분양단지들이 대거 미분양을 기록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하반기 중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7천여 세대 규모의 입주 물량이 풀릴 예정인 만큼 당분간 대전 지역의 매매와 전세가 동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청주 동남지구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를 위한 희망고교 공모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청주 지역 평준과 국공립 일반고 12곳을 대상으로 1차에 이어 2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동남지구로 이전을 원하는 고교가 없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모 대상을 사립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 동남지구엔 고등학교 부지가 마련돼 있는 상태로 젊은 층의 대거 유입으로 학교 설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는 2024 동부창고 페스타 예술여행이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청주 문화나눔 기부 캠페인을 겸한 이번 행사는 동부창고 구석구석을 빛으로 물들이는 반짝이 정원과 대중가수들이 펼치는 별빛 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예술 체험과 푸드트럭으로 오감이 즐거운 별빛 골목 장터와 빈티지 장터가 마련되는 별빛 숲길 정원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세종대왕이 눈병을 치료했던 초정행궁에서 올해 가을부터 전통 혼례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청주시는 민간 웨딩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시는 장소를 제공하고 업체 측은 전통 혼례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정 관광 활성화와 전통 문화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전통 혼례는 봄과 가을철 주말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의 대표 농특산물 다올찬 수박이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다올찬 수박은 속이 꽉 차고 단단하다는 의미의 공동 브랜드로 당도 1브릭스 이상만 출하됩니다. 음성군은 지난해 233개 농가에서 12,000여 톤의 다올찬 수박을 유통해 약 22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단양군 영농조합법인 단양마늘동호회가 단양 마늘을 쓰지 않으면서 포장재에 단양 마늘을 포기한 마늘 가공업체와의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해당 업체 제품이 단양산 마늘이라고 소비자들이 오해를 살 만한 암시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앞으로 포장재에 단양 마늘 공장이라고 표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난 2022년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개장 5주년을 맞은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은 410여 개의 농가가 540여 품목을 출하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기준 누적 매출 24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1분쯤 충주시 산청면의 금속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소화기가 터지면서 불이 났다는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방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는데 현직 충북도의원이 이를 위반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제도상의 허점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양심이 먼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